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2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죠. 장 초반에는 상승, 장 막판 급락. 계속되는 공포 국면이죠. 이 문제는 이제 언제 벗어날 거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시장의 모습을 보면 장 초반에는 중국의 금리하고도 영향을 좀 받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또 낙폭 과대에 대한 매수세 진입 이런 모습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긴축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또 장악했고, 그로 인해서 기술적 추매가 이루어진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왜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까? 다가오는 FMC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계속 와닿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그 높은 데다 추가로 올라갈 확률을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시장은 약간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특히 오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원래 금요일이 만기죠. 내일이, 오늘이 만기, 오늘 밤이 만기인데 보통 시초가로 결정나기 때문에 그 만기 영향도 있었을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내 그 일부 전문가들이나 기관들은 지금 주가 바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추가로 많이 흔들릴 수 있다. 사실은 금리 인상이 아직 안 했잖아요. 네, 금리 인상 하면서부터 반등이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한참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주의를 기울일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죠. 근데 28만 6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 22만 5천 건보다도 늘어난 양상입니다. 지표도 좀 시장을 안 좋게 한 모습이고요. HSBC에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조 바이든 대통령 때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비중 확대를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중립의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이번 주에는 아시겠지만 실적 시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또 나쁜 기업도 있죠. 좋지 않은 기업도 있는데 시장은 그 영향권 밖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가 중간 선거가 있어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예요. 이거는 굉장히 크죠.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실패를 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해서 막아야 되겠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을 예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러은행이 달러 거래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제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는 그런 거 안 따지더라고요. 제가 과거 사례를 보면 무력 대 무력으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군사적으로 좀 힘을 더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물론 이거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누구도 그건 답은 없죠. 푸틴이 또 장기 접근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모습이다. 러시아 내의 반대파들을 어떤 이목을 돌리기 위한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죠. 경우수가 있는데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뭔가 승리하지 못하면 어렵죠, 정치가. 그걸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부적인 경제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일 것 같아요. 그것도 문제가,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인상도 문제지만 이 우크라이나 문제도 만약에 아무 대응에서 아무 성과가 없으면 정말 힘들죠, 정치적으로. 정치적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요거에 대한 대응이 아마 좀 가시화될 거고, 그게 시장을 좀 불안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이 다가온 것도 사실이지만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양상이 시장에 있다.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은 투자가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을 보니까요, 어저께 미니 선물이 플러스 0. 거의 0.8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이제 본장에 갔어. 그러니까 본장 전에는 0.8% 정도까지 갔었다가 본장 가서는 거의 1% 정도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스닥 2%까지 상승했었는데 지금 1.3% 하락했죠. 다우도 거의 1% 상승했던 걸로 기억한다.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보시면 뭐 월봉으로는 뭐 조정 하나도 안 준 거죠. 예, 조정 안 준 겁니다. 근데 일봉으로 보면 좀 얘가 달라지죠. 왜냐면 일봉으로는 200이선을 다 깼다는 거예요. 200이선을 다 깼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구간을 지나가는 그런 위치다 보시고 있고요. 일단 아마 미국도 한 33,900 정도 돼야 뭐 바닥일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예, 추세 연장해서.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렵습니다. 지지가. 예, 그걸 한번 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200에선 깼죠. 예, 이제 드디어 나스닥하고 다우가 동시에 200에선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연출됐어요. 그렇죠? 됐는데 나스닥이 지금 바닥이냐라고 본다면 아직 아닙니다. 일봉으로도 조금 이격이 남았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13,000 후반대가 뭐 일시적 지지력을 뭐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 자리는 아마 요 지지선에 대한 아마 기대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주봉상으로도 60선을 일단 60선을 깨트린 상황이거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차트가 좀 이상하네. 60선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60선 지지력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 60선 지지선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도 추가 하락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음 주 FOMC 회의까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시장에 나온다 그러면 좀 주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어저께 LPR 0.1% 인하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지금 3.8이었는데 3.7이 된 거죠. 지난번에 0.5, 12월달 0.5를 내리고 지금 0.1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 인하인데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0.5 하다가 0.1 했으니까 의미는 없지만 근데 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게 중요하죠. 왜 금리 인하하냐? 뉴스로 의하면 시진핑이 GDP 성장률 5%를 유지하면서 장기 집권 포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경제가 침체, 뭐 홍다고로 같은 데 문제가 되고 침체가 되고 있다. 사실 중국에는 부동산의 공실이 1억 개라 그러죠. 1억 개, 1억 채라고 합니다. 1억 채. 그러니까 이 중국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 맞죠. 꼭 맞을 겁니다.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전 세계 시장의 유동성 긴축을 막는 유동성을 푸는 그런 작업이 되느냐 이렇게 보면 절대 그렇지 않죠. 미국하고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에 해당되고는 있지만 미국의 비중에 비해서는 작죠. 그래서 중국이 한다 그래서 미국 시장까지 되돌린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을 그냥 점진적 금리 인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시장 분위기로는 빠를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은 강도가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로금리 가야 아마 미국하고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중국은 제로금리 절대 안 가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지금 중국의 금리 인하가 뭐 시장을 어저께 방어를 했지만 일시적일 거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일 코스피가 반등을 했어요. 추세 전환이냐? 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지금 어저께 전날 비석형, 그러니까 윗꼬리가 긴 십자도지 모습이 있었다가 양보 세웠어요. 양보 세웠지만 결국은 다시 밀렸거든요. 다시 밀렸는데, 다시 양봉이 올랐는데, 지금 보면 제가 아는 어떤 이평선 기준으로는 사실 여기서 지지력을 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한 2750 정도까지는 밀려야 거기서 뭔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 끌어올릴만한 재료가 지금 LG엔솔 하나밖에 없어요. LG엔솔이 왜 중요하냐면 시가총액 2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잡아주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을 잡아주면서 다른 종목을 많이 팔 수밖에 없는 게 기관의 모습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LG엔솔 물량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관 물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00 몇 조밖에 안 모였더라고요. 1억 5천 조는 이제 뭐 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경쟁률 많이 떨어질 것 같다고 봐야 되겠죠.
경쟁률이 많이. 왜냐면 시가총액 50조니까 70조 정도를 기준으로 저기 뭐야 그 주식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조에서 35조를 빼고 35조만 일반으로 청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35조면 150조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뭐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LG엔솔의 기관의 뭐 물량 받기 위해 자금 회수를 해서는 주식이 좀 매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어쨌든 시장 상으로 보면 코스피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 있다라는 것만큼은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윗그래 만기로 주가가 올랐지만 일단 오늘은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원달러도 여기에서 1193원대로 다시 올라섰어요. 1193원 코스피는 2820 밑에 지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흐름 한번 뭐 지켜볼 수 있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